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창업 아이디어에 도출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끄집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이 수업을 하실 때 자, 아이디어 찾아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많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시면 아이들이 한계가 있어요.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창업 아이디어 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인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적어볼게요. 조별로 회의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나와요. 왜냐면 뭘 어떻게 내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내가 창업을 해본 적도 없고 창업이 뭔지도 몰라. 이제 겨우 창업이 뭔지 들었어.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활동을 시작할 건데 아이디어 내보세요 라고 하면 바로 듣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이야기하면서 힌트를 이런 식으로 얻는 거야 라고 풀어내 줍니다. 자, 강사님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다른 아이디어 팁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첫 번째, 여러분 이 신발 뭔지 아세요? 이 신발 여러분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바닷가 갔을 때 많이 신는 신발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크록스입니다. 크록스 언제 처음 생겨났게요? 많은 친구들이 모르죠. 네, 모르죠. 크록스 자체는요,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났습니다. 이 크록스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셨냐면요, 미국에서 크록스는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2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큰 테러가 났었습니다. 9.11 테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테러 때 회사가 없어져서 회사가 망한 어떤 미국인이요, 회사가 망한 상태로 실직 상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욕실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욕실 슬리퍼를 봤더니 물이 이렇게 잘 빠지는데 이거 혹시 만들어서 팔아볼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막 고민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보고 신발을 신고 목욕하다가 이 슬리퍼 바깥에서 신으면 안 될까? 너무 편한데? 물이 너무 잘 빠지는데? 그리고 물놀이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특히 친구들 중에 친구 2명이 더 서핑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들에게도 이거 괜찮지 않아? 이 아이템 너무 좋잖아. 우리 맨날 신발 젖으면 잘 안 마르잖아.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크록스 자체는요, 네, 물이 진짜 잘 빠지고요. 크록스의 장점, 홍보로 온 게 아니고요. 크록스의 장점은 내가 계속 신다 보면 이게 내 발에 맞춰서 모양이 바뀐대요, 살짝. 그래서 이 내 발 모양에 맞춰서 더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는요, 어디서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거 불편했어. 그래서 사실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창업 아이디어는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햄버거 잘 아시죠? 제가 아까는 1교시에는 KFC를 말씀드렸는데, 이 햄버거, 맥도날드 사람 이름입니다. 맥도날드 형제 이름인데요. 우리 맥도날드가 뭐에 가장 대표적이에요? 패스트푸드에 가장 대표적이죠. 패스트푸드의 장점 뭐예요? 아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내가 사 먹으러 가서 5분 안에 살 수 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하잖아요. 빠르게 살 수 있다 해서. 그런데 이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는. 사실은 근데 맥도날드 형제는 작은 그냥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팔고 있는 형제였는데, 사실 이거 맥도날드를 크게 발전시킨 누군가 있대요. 그 사람 이름까지 얘기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맥도날드 형제가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 햄버거가 너무 맛있고 인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대중화시켜보자, 빠르게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보자 라고 해서 이분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자동차 공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자동차 공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부품을 만드는 부서 따로, 바퀴 만들고, 여기 엔진 만들고, 이렇게 다 분업을 하잖아요. 나눠서. 햄버거를 그럼 나눠서 만들어 보면 어때? 여기서 빵 구워. 여기서 패티를 구워. 저기서는 소스를 발라. 저기서는 합쳐서 만들어. 이렇게 맥도날드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맥도날드 주방에 가보시면요, 나눠져 있어요. 빵 만드는 사람 따로, 계산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펩티 굽는 사람 따로, 이렇게 다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한 사람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보단 하나 공장처럼 자동화시키는 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네, 자동차 공장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도 자동차 공장처럼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빵을 먼저 넣어보고 패티, 그 다음에 고기, 반대로 고기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맥도날드가 지금 생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더 유명해졌고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창업 아이디어는요,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례에서 찾는다거나 어느 날 우연히 찾는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줘도 친구들이 조금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주셔야 되는 건 주제를 좀 더 아이들이 찾기 쉽게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2024 트렌드, 2025 트렌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몇 개 더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창업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현재 트렌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불편했던 거 뭐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불편했다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불편했던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그것부터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겠죠. 사실은 삶에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창업 사례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강사님들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다거나 라고 해서 창업 아이디어는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친환경 기업들이 되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하면서 뭔가 친환경 회사를 한번,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제가 실제로 창업 이런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있던 사례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가요, 저는요 생선뼈 바르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요 가시 발라주는 기계를 만들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찾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은요 그렇게 찾아내서 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던져줬더니. 자, 그리고 지금 아마 2025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어르신들 위한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자, 이웃나라 일본은요, 옆나라 이웃나라 일본은요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요, 어르신들 모자, 어르신들 가발, 어르신들 편한 신발, 어르신들 운동기구. 왜?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많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시니어 전문 헬스클럽. 네, 이것도 지금 되게 잘 되겠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강하시잖아요. 장수하기 위해서 어르신들만 케어해주는 헬스클럽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렇게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여기서 사례를 찾아봐. 어른들에게 우리 할머니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 자, 실제로 있던 사례예요. 제가 창업을 실제로 했을 때 창업 경진대에 저희 나갔었는데, 저희 같이 창업 이제 준비했던 한 팀에서는 우리 할머니를 위한 게임을 개발했었어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르신들만 할 수 있는 게임, 편한 게임.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령화에 관해서 콘텐츠는 정말 무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요. 자,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정말 많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죠.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지금 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1인 식당, 1인 밀키트, 이런 거 많이 생겨나고 있죠? 또 1인을 위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나니까 여기서 확장해서 펫을 많이 기르죠. 펫. 그래서 뭐 나만의 펫을 위한 펫도 종류가 진짜 많아졌어요. 이제 지금 뭐 고양이, 강아지는 기본적이고 정말 뭐 곤충부터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아지들 목욕만 시켜주는 샵도 생겨났어요. 강아지 전문 스파. 실제로 많이 생겨난 사례고요. 1인 가구 중에서 특히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생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보고요. 또 여러분, 남자들만을 위한 뭔가. 자, 남성 전용 이발소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남성 전문 헤어샵? 뭔가 이렇게 진짜 남자들 젊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샵? 이런 것도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 전문 헬스장.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여성을 위한 뭔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주제를 몇 가지를 예시를 주면서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불편한 점을 찾아보던가 이분들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 보던가 이렇게 아이디어는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포스트잇을 좀 많이 준비해 가셔가지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이거죠.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몇 장씩 줍니다. 거기다가 한 개씩만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개씩만 아이디어를 쓰는데 많이 써서 양쪽으로 많이 한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적으실 건데요. 여기서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서로 비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걸 적으시더라도 비판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발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서로 여기 비판 금지니까 누가 발표를 하더라도 별로야 절대 하지 않기. 그리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또한 이 아이디어 두 개가 비슷하다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보기. 이런 식으로 이 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비판 금지, 자유로운 발표, 다양하게 내기, 그리고 아이디어 합쳐보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있던 사례인데요. 외국 사례인데요. 어느 외국에서 배가 이제 유조선이 돌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기름투성이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정말로 장난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례입니다. 그거 먹는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 기름을 누가 먹지 않을까? 기름을 먹는 물고기를 찾아서 거기다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사람들이 뭐야 했을 수도 있는데 브레인스토밍 규칙 중에 자유로운 발표와 비판 금지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기름을 먹는 물고기는 없었지만 기름을 먹는 미생물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을 찾아서 거기다 뿌렸더니 실제로 기름이 많이 사라졌는데 정말 이 미생물을 또 먹는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포식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물고기로 기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브레인스토밍에는 절대로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좋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스캠퍼 기법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7가지 방법을 써보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대신 B를 쓴다면 자, 어떤 물건에 A가 있는데 그거를 B로 바꿔보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때 한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다른 걸로 바꿔보면 어떨까? 물건을 A와 B를 바꿔보는 거야. 아니면 A와 B를 대체해보는 거야. 이거 대신 저걸 써보는 거야. 두 번째는요. A와 B를 결합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후드티 지금 입고 계신 분 계신가요? 후드티가 모자랑 옷을 결합해서 생겨난 게 후드티예요. 모자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옷에다 모자를 붙인 거예요. A와 B를 결합했더니 후드티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례를 들어주면서 뭐랑 같이 합쳤더니 뭐가 됐어. 네, 그리고 A를 B에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는 A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봐봐. 그리고 A를 C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제거는 A를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 반대는 A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사례를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스캠퍼 기법이라고 찾아보시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를 뒤집으면 자, 여러분 김밥을 예전에는 이렇게 말았는데 김을 뒤집어서 말아봤어요. 했더니 누드김밥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아이디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제거. 예전에 이어폰에 선이 있었는데 선을 없애볼까?
그래서 선이 없는 이어폰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사례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이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아이디어를 새로 낼 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는 뭔가 바꿔보고 합쳐보고 그다음에 반대로도 해보고 변경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점이 있어요. 아이디어 선정할 때 여러분 근데요 누구나 좋다는 사업 아이템은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라탕집 잘 될까요? 지금 탕후루집 지금 시작하면 잘 될까요? 이미 늦었겠죠. 많은 사람이 하고 있겠죠. 이런 거 누구나 우리나라는 누가 뭐가 잘 되면 우르르 다 하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업 아이템에는 수명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꼭 아이디어 선정할 때 수명이 그래도 길게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셔야 된다. 그리고 유행성이 너무 높은 건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적성과 경험과 능력을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해서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안 난다거나 제품을 빨리 쓰고 없앤다거나 계절성이 너무 강한다거나 이미 대기업에서 누군가 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정말 베트남이나 요즘 싸게 들어오는데 되게 많거든요. 다른 곳이랑 경쟁을 하는 곳에 있는 곳들은 그런 건 사업 아이템으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아이디어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사실 장표는 그러면 앞에를 띄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아이디어 한번 찾아서 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브레인스토밍 해볼게요. 스캔포 해볼게요. 아이디어 해서 무조건 또 시키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시키고 나서 시간 제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까지 해가 아니라 자 지금부터 아이디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내볼게요. 몇 시에는 발표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서 순차적으로 끌어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조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시키기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시고 자, 어떤 아이디어 냈었어요? 우리 모듬은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의논 중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어떤 부분 그리고 강사님들이 들어보시면서 또 팁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듯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어려워하는 거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창업은 사실은 활동이 많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강사님들께서는 거의 이제 강사님들이 강의하시기보다는 사례를 들어주고 어려운 거 찾아주고 약간의 퍼실리데이터로서 그런 뭔가 의견을 취합해주고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조별로도 이렇게 아이디어 낼 때도 역할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 친구는 시간 확인하는 친구, 이 친구는 내용 정리하는 친구, 이 친구는 발표하는 친구 이렇게 가급적 한 그룹, 한 모듬에서 모든 친구들이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전체적인 참여를 끌어내시면서 창업 수업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창업 아이디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주제 꼭 요 장표 띄어내시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꼭 강사님들께서는 참고로 해서 꼭 피드백을 주시는 거 여기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